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12월 3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S&P 글로벌 신용평가에 쌓인 S&P의 션 로치 전무가 방한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 주요 관계자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전망이 대진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경고음이 본격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션 로치 전무의 주장입니다. 2020년도에 한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무역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디프레이션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디프레이션 위험이 한층 커지고 있다. 션 로치 전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투자도 부진한 만큼 디프레이션 경고음이 커질 수 있다. 디프레이션 경고음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션 로치 전무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프레이션으로 인해서 임금 하방 압력이 발생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디프레이션이 오면은 일본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S&P가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션 로치 전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 효과를 내려면 정책 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이외에도 다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고용 환경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부채 상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채 상환 리스크입니다. 션 로치 전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고용 대부분이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인 탓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앞으로 더욱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날 S&P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0년도에 국내 40개 산업 가운데서 실적이 개선될 업종은 전무하다,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매유통,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건설, 할부리스 등 7개 업종은 사업환경 악화와 동시에 실적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제 해석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디프레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싫어합니다. 또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닥 경기나 실물 경제 상황은 일본형 장기 불황과 아주 유사한 상태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리고 공격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션 로치 전무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션 로치 전무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속속들이 속사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하니까 한국인들의 야성과 의욕과 자신감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점을 S&P의 션 로치 전무가 놓쳤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도전은커녕 현상 유지를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출구를 찾아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경제 주체들에게 두 가지의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오히려 소비 여력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는 끊임없이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그런 기분 나쁜 일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이해하기 힘든 악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정치적 불안전과 그 다음에 대통령과 현재 집권 세력들에 대한 불만과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서비스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국 경제는 앞으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듯이 이와 같은 경로를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득이 감소되고 의욕이 감소되면서 그 다음에 소비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 감소는 이어서 물가 하락과 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한국 경제가 깊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 과중한 가계부채 상태에서 저성장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 상태로 옮겨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매출 감소, 이익 감소, 감원, 도산, 부도 등이 광범하게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과 조직은 자신의 사업과 일자리를 방어하는 일, 즉 지키는 일에 꼭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S&P의 숀 로치 전무의 한국 경제 진단과 전망은 경제 위기론을 주장해온 국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입증해 준 그런 세미나였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